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네요. 네,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모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것을 보고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재판 같은 경우가 1심에서 가장 이제 오래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풀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는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을 경우에 향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돼서 법정에서 당연히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입을 맞추거나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보석 청구를 기각을 하면 어떻게 계속 구속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그 기소된 재판받고 있는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하나의 죄가 별도의 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한 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국회 위증죄를 제목으로 해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계속 구속 상태로 두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호성 비서관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이 선고가 나야 결정이 된다는 취지. 네, 맞습니다. 그게 선고가 나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판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있잖아요. 그 장시호 씨도 있고 김종 전 차관인가요? 그분들도 지금 보석 신청하느냐 마느냐. 같이 비슷한 사례입니까? 뭐 비슷한 사례긴 하는데 이 보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정호선 전 비서관이라든지 김종 전 차관이라든지 장시호 씨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나머지 그 분들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일괄적으로 기각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따로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장시호 씨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검찰 수사에 상당히 효과를 보렸는데 아마 유일하게 보석 신청이 가능한 분 누구 하면은 아마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시호 씨도 6일 날 만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소극장 이영선 행정관이요.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이른바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뭐 주사 아줌마 등등등 해서 전부 다 청와대를 그렇게 무시로 드나들게 된 그 실무적인 부분의 역할을 다 이영선 그 행정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17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아마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 이영선 경호관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고 또 최순실 씨와도 남다른 관계가 있고 이미 상징화돼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새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수족을 조금 잘라냈다면은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라든지 뭐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저는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하면 딱히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도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삼성동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팔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익히 알려지고 익히 또 낯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지금도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됐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는 아마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킬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구해가지고 대통령님 지난번 그 탄핵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영선 씨한테
국가에서 월급을 줬다면 이제 그게 끊기는 거겠죠. 매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받으면 바로 징계위원회로 회부해가지고 사실은 직위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본인과 관련된 그 의료법 방조 행위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의 세금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떤 이거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형사처벌을 받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와서 징역형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월급을 줄 상황도 아니고 필요조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먹고 살 문제나 아니면 장래나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하게 될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영표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는데 최 의원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를 했죠. 이것도 직권남용이냐고 되물었는데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 어떤 삼성의 합병 문제하고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사, 그 세월호 때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제 다른 해석을 갖고 순직으로 인정을 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의자가 해석이 다른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 순직 지시를 갖다가 이것도 직권 남용이냐 하고 끌고 왔는데 지금 기소를 한 특별검사 측에서는 두 개가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시를 한 거다. 업무 지시를 한 거다. 그런데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뜻이 다른 국민연금에 대해서 엄밀하게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지시를 한 거에 다르다. 특히 또 지시한 사항 자체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두 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특별검사 측의 설명입니다. 사실 이제 특검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런 어떤 형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처리 지시는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했을 때에는 시혜적인 거, 그러니까 호혜적인 거, 국가가 보상하라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넓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률 해석을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한 합병건, 삼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합병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보호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취지를 넘어서서 이런 사기업의 어떤 합병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불법하고 위법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인 것을 지시한 것과 불법인 것을 지시한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동일한 비교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비교도 비교입니다만 저는 문영표 전 장관의 논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A 기업은 가서 도와주고 B 기업은 안 되고 C 기업은 되고 A 기업은 또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기간제 선생님은 사립학교 선생님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예요. 삼성은 민간 기업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이제 장관 출신이거든요. 제대로 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